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AI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학 중인 류민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스마트홈 센서 데이터셋 CASAS를 활용한 사회안전 융합 연구 탐색입니다. 이번 연구는 제가 8월 한 달 동안 작성한 업무 일지를 바탕으로 정리되었고, 단순히 데이터셋을 훑어보는 수준과 맞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랩실 이름인 SSCT, 사회안전융합이라는 연구실의 방향성과 제가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적용 관점에서 가능성을 탐색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지금 사회 속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일상 속 재난 위험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안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 그리고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가정 내 위험 요소는 조금 더 촘촘한 기술적 대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 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회 안전 융합을 시켜서 조금 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점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음, 네, 다음은 발표 순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먼저 스마트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짚고, 이에, 이에 CASAS 데이터셋의 구조와 특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수행한 전처리와 기초 분석, 이상 행동 탐지 알고리즘 적용 결과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난 조기 경보, 그리고 IPS 융합 등 적용 시나리오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 자료에 적어둔 이제 발표 개요를 보자면은 이 지금 발표 목적은 스마트홈 센서 데이터 기반 사회안전 융합 연구 현황과 가능성을 탐색할 예정이고, 연구 배경으로 제가 이 주제를 연구 배경으로 삼게 된 이유는 고령화 재난 증가 속 스마트홈 안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싶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융합의 중요성은 사회안전 융합 기술과 스마트홈 데이터의 연계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은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홈 개념과 필요성입니다. 스마트홈은 IoT 센서와 AI를 통해서 가정 내 환경과 거주자의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주거 환경입니다. 예컨대 방에 들어오면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것과 외부에서도 넷난방이나 보안을 제어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홈은 편의의 기술을 넘어서서 안전을 지키는 인프라 환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낙상, 무활동, 야간 이상 패턴을 조기에 감지를 하고 화재가스 누출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 보급과 정책 지원으로 접근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홈은 안전 돌봄 지속 가능성이라는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지금 이 화면에 있는데요. 이 스마트홈의 정의는 아래에 적힌 것과 같고, 필요성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계층과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사용자들도 생활 편의성 증대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급 현황도 지금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 상황을 보더라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동향을 요약을 하자면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은 글로벌 표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행동 감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화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표준 도입과 같은 경우에는 기기 간의 상호 운영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행동 감지는 사용자가 패턴을 학습하여 비정상적인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고, 세 번째,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는 안전과 헬스, 에너지 부분과 같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양한 IoT 기기 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연합 표준으로 2024년 본격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자동화는 행동 예측 이상 감지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홈 안정성 강화, 머신러닝 기반 사용자 패턴 학습 및 예측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스마트홈 시장이 1,200억 달러의 전망성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와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 시장 연평균 15%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이 매럴 표준은 글로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런 표준은 애플, 구글,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스마트홈 생태계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인 SSCT의 관점에서 스마트홈을 바라본다면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융합하여서 실시간 행동 모니터링, 이상 탐지, 긴급 알림, 약상 자동 신고 등의 통합 안정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실마리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일단 SSCT의 기본적인 개념은 재난 범죄 예방을 위한 융합 센서,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회 안전 분야에서 기술을 융합하여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다는 저희 연구실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의 접점으로는 실시간 행동 모니터링과 이상 행동 탐지, 긴급 알림 시스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일상생활 데이터를 통해 안전한 예측 및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미리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자 낙상 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이 있고, 움직임 센서와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목표입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서 취약계층 안전 모니터링과 재난 조기 경보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세 가지 절차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CASAS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실제 가정 환경 센서 데이터 기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연구 목표는 이상, 아니, 아니죠. 잠시만.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연구 절차로 세 단계로 진행을 하였는데, 처음은 데이터셋 구조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처리와 기초 분석으로 일상 패턴을 시각화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규칙 기반과 ML 기반 방법을 적용하여서 이상행동 탐지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핵심은 실생활 조동성을 염두하여서 둔 분석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연구한 세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 화면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CASAS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서 실제 가정 환경 센서 데이터 기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였고, 연구 목표인 이상 행동 주기 탐지 안전사고 예방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인 사회 안전 융합 서비스 고도화 및 실생활 적용 가능성 증대.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기대 효과로 볼 수 있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성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소개를 해야겠죠. CASAS, 즉 Center for Advanced Study in 아무튼 이런 CASAS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실에서 개발한 스마트 홈 센서 데이터셋으로 실제 거주 환경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홈 센서 데이터셋이라고 함은 이제 실제 거주 환경에서 모션과 온도, 조도, 전력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장기간 연속으로 수집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했다는 점이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션은 이동과 존재를 감지하여서 평상시에는 활동, 공간 사용 패턴에 매우 유의하고 조도는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인데 이는 이제 수면 각성 주기, 조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과 같은 경우에는 기기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생활 루틴 이상 소비를 측정할,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온도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화재와 열폭주 조짐을 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 데이터라는 점이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신뢰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과 센서, 아이디, 이벤트 타입 상태의 표준화된 이벤트 로그입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모션과 온도 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모션, 온도, 조도,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각의 센서에 대한 센서가 무엇을 측정을 할 수 있는지는 아래에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데이터는 시간과 센서, 아이디, 이벤트 타입, 상태의 표준화된 이벤트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24-0801 그리고 2시 23분 5초 움직임 감지 온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온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화 덕분에 패턴 탐색 센서 위치 연계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렇게 용이하면은 좋은 이유는 센서 배치의 정확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모션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제 출입과 침입 탐지에 대해서 모션이 쓰이게 될 거고, 온도와 전력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과일과 화재 조짐을 그, 감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도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침실에서 수면 패턴과 야간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동 감지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일 만한 곳은 화장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화장실에서 응급 상황을 조기에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을 조기에 인지를 하여서 무활동을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별 특성 기반 배치가 곧 이상 탐지 기능의 성능을 저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요 센서 배치 영역들인데요. 이것도 추후에 한 번 더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겨보면서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존 활용 사례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선행적인 연구에서는 생활 패턴 분석과 낙산 탐지, 그리고 독거노인 모니터링이 많았습니다. 이는 매우 실용성이 높은 방향이지만 화재와 가스, 정전 등 재난 시나리오나 집단적 안전 네트워크까지 확장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일상 패턴의 안정적인 학습과 동시에 재난 조기 징후를 탐색하는 이중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환경 센서 기반 일상 활동 패턴과 같은 이제 연구는 다양한 환경 센서를 통해서 거주자의 일상 활동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IoT 스마트홈 활동 인식과 같은 경우에는 IoT 기반 스마트홈에서 활동 인식과 이상 행동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적으로 응용한 사례는 낙상 탐지와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생활 패턴 이상 감지 등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음, 쉽게 생각해서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의 절반은 전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센서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은 분석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결측지 제거, 이벤트 정규화, 그리고 시간 동기화입니다. 먼저 결측지 제거와 같은 경우는 센서 오류 및 데이터 누락 패턴을 식별하고 보정하여서 데이터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벤트 정교화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센서에서 생성된 이벤트 데이터를 통일된 형식으로 변환하여 분석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 동결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센서 간의 시간 차이를 보정하여서 정확한 이벤트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누락과 오류 이벤트 보정과 같고 이벤트 보정 센서별 포맷을 정교화를 시키고 센서 간 타임스탬프 정렬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시퀀스를 복원한 뒤에 중복과 노이즈와 같은 이벤트 필터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분석 가능한 시계열을 만들어서 이후에 통계 모델링 단계에 왜곡을 줄이는 과정이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샘플 분석과 패턴 시각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까지 이어질 내용입니다. 음, 이제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통해 하루 24시간 동안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샘플에서 주간에 이벤트가 집중이 되었고, 야간에는 침실 중심의 단발 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실 보전의 시간대별 밀도를 확인해 보면 오전, 정오, 저녁에 피크가 나타나 식사와 휴식 루틴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정상 루틴을 잡아주게 된다면 동일 사용자 기준에서 패턴 이탈이 곧 이상 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 기준선을 시각적으로 정의를 했고, 이후 탐지 규칙 모델의 초기 임계치 설정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PPT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루 이벤트 공포와 센서 활성 패턴을 이와 같이 나누게 됐는데, 간단하게 각 센서별 이벤트 발생 빈도를 분석을 하고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침실, 부엌, 그리고 부엌 등과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환경에서 공간별 모션 센서 반응의 패턴을 도출을 했고 정사 패턴과 이상 패턴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설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낮밤 시간대별 활동 그래프입니다. 이제 시간대별 센서 활성화와 패턴을 시각화하여 정상 생활 패턴의 기준점을 설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주간 활동 집중도, 그러니까 전체 센서 이벤트의 약 78%가 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시간은 활동 피크 시간인데요. 이런 오전 7시와 10시 30분 사이에 가장 높은 센서 활성화율을 기록을 하였는데,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활동 비율은 전체 이벤트 중 22%만 야간에 발생을 하였고, 주로 화장실 방문과 같은 단발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활동 패턴 시각화, 이제 두 번째인 거실 모션 센서 중심 분석입니다. 거실은 일상 활동의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모션 센서 데이터를 활동 패턴 파악의 핵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 모션 센서의 시간대별 활성화와 패턴을 분석을 하였고, 식사 시간, TV 시청 시간 등과 같은 규칙적인 패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활동 루틴과 비교한 이상 행동을 탐지를 하였고, 공간별 특성에 반영하여서 맞춤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핵심 인사이트는 규칙성과 변화입니다. 사람은 일정한 식사, 수면, 활동 루틴을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장시간 무활동, 비정상적 시간의 활동 급증, 밤중 특정 공간 반복 방문 등 건강 이상 사고 위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시간 무활동과 비정상적인 시간의 활동이 급증하거나 밤중 특정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건강적인 이상과 사고 위험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 급변을 보이는 다중창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취약계층 모니터링, 재난조기 경보의 공통적인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규칙적인 일상 패턴 변화 감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실시간 위험 알림, 사후 분석 활용이 이제 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하고 규칙적인 일상 패턴 속에서 그런 패턴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분석하여서 위험에 대한 알림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은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 접근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임계값 방식과 머신러닝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임계값 기반의 방식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음, 패턴에서 분석된 무활동보다 몇 분 이상의 더 흐르게 된다면 경보를 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다는 것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단점이자 한계점은 개인 차를 방영을 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머신러닝의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으로는 복잡한 패턴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인계값 방식의 단점을 그대로 장점에 포함되고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구현이 복잡하고 해석성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계값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안전망을 구축한 다음, 그, 그 안전망 구축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한 다음, 머신러닝 방식으로 넘어가는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히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약간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그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계값 프로토타입으로 통해서 장시간 무활동 경보를 구성하여서 실시간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인별 루틴이 달라서 튜닝 없이는 튜닝이 없이는 오류 값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KNN 적용 결과는 반복 루틴에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데이터 불균형 노이즈가 매우 민감했습니다. 랜덤, 랜덤 포레스트는 다양한 특징 조합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도와 재현율이 매우 균형적이었습니다. 음, 이제 이거는 추후에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랜덤 포레스트까지 제가 방금 말했죠. 제가 이제 했을 때에는 이 랜덤 포레스트 방식이 비교적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가에는 정밀도, 재현율과 같은 시계열 예측에서 쓰이는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지표를 병행했습니다. 안전 도메인 특성상 재현율이 특히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동행렬로 FM과 FP 사례를 분해해서 경보 인계치, 클래스 가중치, 윈도 크기를 조정하였고 결론적으로 현재 데이터 조건에서 앙상블 계열이 가장 안정적인 균형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위와 같은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취약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취약계층 안전 모니터링 시나리오입니다. 개념 증명 수준의 맞춤 경보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루틴에 따른 개인별 민감도를 조정을 하고 온도, 활동량, 생체 신호 등 멀티 센서와 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돌봄 인프라와 연계한 알림, 응답 경로, 운영 시 동의, 기반 수집, 익명화, 최소 수집,
보존기간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스템 신뢰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마치고 슬라이드를 한 번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조기 경보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재난조기 경보 시나리오입니다. 화재가스 누출 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사전 탐지 실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온도와 전력 가스 센서의 이상 조합을 신호로 보고 앙상블 모델을 통해서 사전 징후를 감지하는 흐름입니다. 이제 여기서 IPS, 그러니까 IPS 즉 실내치기라고 하면은 어, 실내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실내 위치 추적을 결합하게 된다면 어디서 무엇을 어디서와 무엇을 동시에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탐 억제와 대응 경로 안내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현장 적용 전에는 장소별 기준치 학습과 센서 고정, 알림 UX와 경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는 온 디바이스 추론, 목적 제한, 보정 기간 관리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IPS 융합 가능성이고요. 이제 슬라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제 발표가 끝난 뒤에 각 슬라이드당 2분에서 3분씩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제 했던 시뮬레이션 연구 성과를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데이터셋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 규칙 ML과 양측 탐지 전략을 비교를 하였고, 취약계층의 모니터링 재난 경보의 POC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환경 데이터 보관, 개인화 프라이버시 친화 아키텍처의 고도화입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환경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단계로 실험을 진행하거나 더 공부를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재난 대응의 고도화, 향후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위기 재난 상황을 학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중 센서 및 영상 데이터를 융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 대응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IPS를 융합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 연구실의 SSCT에 대해서 기여를 하여서 조금 더 다양한 방향으로 넓은, 넓은 환경, 네, 넓은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홈은 더 이상 편리함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을 지키는 인프라로 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색은 그 인프라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윤리를 설계하려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과 맞춤 안전 관리와 재난 조기 경보는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게 되고 지속적인 연구와 산업적인 협력을 통해서 더 안정적이고 가정적이며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난잡할 수 있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들은 각 슬라이드별로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페이지부터 약 1분에서 3분 사이 쪽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이벤트 로그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여기 on까지 상태 정보부터 on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해서 움직임이 이제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과 off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두 페이지씩 보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필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3페이지까지는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많아서 1분에서 2분 사이쯤 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이후부터는 조금씩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션으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